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아바시의 이야기인데요. 왕 카부스의 아들인 시아바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에 그 왕국에서 뭐 의례, 그러니까 뭐 대관식을 한다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의례, 그리고 지혜로움, 뭐 전쟁의 기술, 뭐 이것을 배우도록 무스탐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왜 사극에 보면은 왕세자들이 아니면 왕자들이 국사라고 해서 그 스승을 모시고 스승에게 배우는 뭐 이런 장면들을 보시죠. 뭐 그와 같겠죠. 시바스가 18이 되던 해에 이제 아버지의 궁전으로 돌아온대요. 궁전에 돌아왔는데 아주 잘생긴 그러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궁전의 모든 여인들이 바로 시아바스에게 매혹이 됩니다. 그런데 매혹되지 않을 사람도 매혹이 됐어요. 누구? 아버지의 아내인 왕비도 그에게 매혹이 됩니다. 설마 왕비인 소다베가 신모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다베가 열정을 담아서 막 편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시아바시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서 결국 시아바시가 이제 도망을 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왕 카부스가 질투심을 심어놓았다. 그러니까 시아바시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나가서 승리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기회를 받고 고리 붙은 이렇게 고리를 뭐 뛰어넘고 뭐 말을 타고 뛰어넘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아버지가 투란이라는 지역에 전쟁을 참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전쟁에서 이겼지만 적들을 죽이지도 않았대요. 시아바시가.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선했던 거죠. 뭐 인물도 잘났고 거기에다가 선량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그는 명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면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을 포기를 하는 거죠. 뒤에 결국 불행하게도 시아바시는 살해가 되었지만 그의 피로 적신 땅에서는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자라났다. 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뭐 두견새가 죽어서 두견화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할미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할머니가 죽어서 또 할미꽃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시아바시는 인간애를 위해서 권력을 내버린 평화를 사랑한 왕자로 기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매우 풍부합니다. 이야기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 이야기들보다는 페르시아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다음은 이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레이둔이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자신의 세계를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형에게, 둘째 형에게, 그리고 막내에게는 가장 어리지만 이란을 이라지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형들이 어떨까요? 아까는 이제 동생의 질투 이런 거였는데, 형들의 질투로 결국 이 동생을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라지가 가장 중요한 땅인 이란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좋은 마음에서 초대에 응해 형들의 만남을 즐기던 이라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구라와 증오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신은 서양도 이란도 중국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한다. 참 착하죠. 동생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그 형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라지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서 이라지의 아들인 마노체르가 이란의 왕위에 올라 평화롭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라지의 그런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것은 선의와 사랑과 깊은 신앙심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라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페르시아 왕자 아비딘의 사랑 얘기가 푸시나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샤나메라고 얘기했을 때 나메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다우스 이 시인이죠. 샤나메는 지혜와 정의를 통치의 근본으로 강조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종무열왕의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문희가 어느 날 꿈속에 오줌을 누웠더니 경주가 오줌으로 가득 잠겨버렸다. 이런 꿈을 꾸고서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왕의 탄생서라도 비슷합니다.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던 키루스 대왕의 어머니는 어느 날 자신의 소변이 온 나라를 휩쓰는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줌을 많이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될까요? 생산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북덩어리만한 똥을 넣은 여자를 사철로 왕이 왕비로 삼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줌을 넣어서 세상을 잠기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오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어떤 성계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근본은 물이겠죠. 그러니까 물이 생산을 의미하는 것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의 옛 이야기에서는 소개를 안 했는데 잘 보시면 무엇과 유사한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승달 이마를 가지고 있는 마파순이의 이야기입니다. 마파순이는 산악한 계모 비비와 못된 의붓잠에 골라밭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마파순이는 산악한 계모 비비와 못된 의붓잠에 골라밭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씨는 착하지만 외로운 소녀 마팔이 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날 마팔이가 더러운 옷을 빨고서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불어서 옷가지가 우물 속에 빠뜨려졌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찾아야 되겠죠. 우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집이 있었대요. 여기에 여자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가요? 또 우리 그 헨젤과 그레텔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여자 귀신의 손에는 잃어버렸던 옷이 쥐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내가 옷을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찌 보면 이런 그 퀴즈의 양상으로 보면 금도끼, 은도끼 같은 뭐 이런 요소도 들어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와 내 어머니 비비 가운데 누구의 집이 더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너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계모인데 비비 집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 깨끗하게 만들게요. 그러니까 집은 이제 잘 청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나와 비비 가운데 누가 더 아름다우냐? 비비가 더 아름다워요. 이제 당신이 비비보다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마녀가 그 백설공주 얘기하는 듯한 뭐 또 그런 느낌도 나죠. 그래서 마팔의 도움으로 행복해진 여자 귀신은 옷을 돌려주었고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원의 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겠죠. 계모인 비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마에는 초승달이 새겨져 있었고 온 나비 새들이 말을 해요. 이들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제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집에 오자 비비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해요. 이제 자매인 골라밭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들이 똑같이 이제 옷을 빨러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비도 마파리가 똑같이 하고자 여자 귀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그러면서 이제 귀신에게 창피까지 줬다. 여하튼 간에 뭐 그래야 이제 말이 되겠죠. 똑같이 이제 옷을 돌려줬고 샌디 씻을 때 얼굴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커다란 붉은 두더지가 살아났다고. 마치 그 혹부리 영감 같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흥부와 놀부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두더지로 살아났다. 착한 마파리는 소원의 꽃으로 골라밭은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답니까? 계모와 의붓자매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형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의 요소가 있죠. 이 이야기의 요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는 콩쥐팥쥐 얘기였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상화홍련전 같은 얘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혹부리 영감과 혹을 뗄려다가 혹을 붙이러 간 혹부리 영감 같은 얘기도 있고요. 어느 요소로 보면은 우리 흥과 놀부 이 이야기 같은 뭐 그런 요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있던 그 콩쥐팥쥐, 뭐 묘족의 오로와오도 혹은 태국의 의어이, 뭐 베트남의 껌과 깜, 뭐 이런 이야기들과 비교를 해보면 더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도 훨씬 풍부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파순이는 공손함과 타인에 대한 존경심의 상징이 됐고요. 또 가족에 대한 연민, 그렇죠. 그 계모, 의붓자매, 뭐 이런 거죠. 용서와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초승달 문양인 거죠. 이게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초승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형제 나라라고 얘기하는 터키의 얘기입니다. 투르키족은 그들의 조상을, 그러니까 이들의 토템이겠죠. 토템을 이리에게서 찾고 있는데요. 이리를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리의 자식 가운데 아시나 씨,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이겠죠. 아시나 씨가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족을, 어느 민족을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전부 죽였답니다. 전부 죽이고 나서 아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 아이의 발과 팔을 잘라서 불밭에 버렸대요. 이건 뭐냐면은 뭐 죽겠지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이리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리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 나라에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 이제 그 신물이 나타나서라고 얘기하는데, 신물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새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이 사실을 알고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물이 나타나 이리를 곧창국, 우리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곧창국인데 이건 이제 투르판입니다. 서북산에 떨어뜨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이리가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리와 사람이 결합하면 사람을 낳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10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나서 자손들이 번성해서 10개의 성씨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나의 성씨들은 나중에 가장 현명해서 군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국사의 돌궐열전이라는 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궐, 지금의 이제 터키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중국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돌궐과의 친연성들을, 또 역사적 친연성을 얘기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터키는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한테 섭섭하게 한 적은 있죠. 잠깐 말씀드리면 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에 왔을 때
터키 사람들이 되게 반갑게 왔대요, 우리나라에. 그들은, 터키는 참고로,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제의 나라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린 터키에서 왔다. 그러면 막 반가워해 줄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터키 그러니까, 터키탕, 뭐 이런 거, 목욕탕,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낮은 문화? 뭐 이런 식으로만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짝사랑하지 말자. 라고 하고, 그 서운함으로 돌아갔다. 그걸 극복한 게 바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입니다. 잘 아시죠?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배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시간으로 이렇게 몰아서 서아시아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이어서 하고 이제 바로 요 본래 시간인 남아시아의 신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 신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가메시에서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러한 홍수 신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라의 이야기도 했었죠. 라가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바람이 생기고, 뭐 그러면 비가 생기고, 또 라이강 하면 라이강이 생기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집트의 홍수 이야기도 보면은 뭐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인류를 벌하고자 했지만 하투르가 인류를 파멸시키려 하였다. 독한 맥주와 죽은 사람의 피를 섞어 하투르가 있는 지상에 부었다. 하투르는 피 냄새에 끌려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너무 취해 몸을 가두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에서 살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홍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홍수 신화인데요. 이 인도의 홍수 신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홍수 신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홍수 신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건강한 남자가 강에서 옷을 빨다가 대홍수가 온다고 하는 물고기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이 건강한 남자인 토비가 늘 먹이를 주던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물고기는 남자에게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큰 상자, 말하자면 배를 얘기하겠죠.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가 나자 여동생 한 명과 수탉 한 마리와 탔다. 홍수 뒤에 라마 신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야, 우리 홍수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나 보고 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심부름꾼이 다구는 소리를 듣고 상자를 찾아내요. 수탉이 한 마리 들어가 있다 그랬죠. 상자와 함께 그 남자를 라마 신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라마가 남자에게 북쪽, 동쪽, 서쪽을 향하게 했고 여자에게 누이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예, 제 누이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누이라고 말을 했다. 자기의 누이라고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번에는 남쪽을 향하게 하고 여자를 누이라고 맹세해요. 누구냐? 예, 누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남자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마는 남자에게 홍수가 나는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알려줬다라고 얘기했더니 물고기의 혀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종류의 물고기는 그 후에도 혀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저도 이게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만은 남자에게 세상에 다시 번식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래서 여동생과 결혼하여 7 아들과 7 딸을 낳았다. 서다이에게 라마가 말을 선물했다. 그런데 탈 수가 없어 평원에 두고 산으로 들어갔다. 산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산 사람이 됐겠죠. 벌목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후손들이 후손인 빌족이 바로 벌목하는 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인도의 여러 지역 가운데 밀림 지역인 빌족의 홍수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민족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디에 사느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문화는 좀 차이를 갖겠죠. 예를 들면 제주도의 문화와 서울의 문화가 같지는 않겠죠. 전통적인 문화가.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홍주파치 이야기도 지역별로 특징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신들이 인간의 반란을 참지 못해서 심판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홍수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혜의 신이 착한 인간인 우트나 피시, 그러니까 아까 길가메시에서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우트나 피시가 어떻게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다란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금은 그리고 온갖 짐승들을 태웠어요. 어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와 훨씬 더 유사해졌죠. 그래서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랑 거의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어찌나 지독한지 신들마저 겁을 먹었다. 6날 밤과 낮 동안 비가 내리고 개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내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내려앉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배로 돌아왔다. 제비를 보냈다. 제비도 돌아왔다. 그런데 까마귀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되었구나라고 해서 배에서 나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길가메시 등장하는 그 홍수 이야기가 결국 창세기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 수메르의 홍수 신화인데요. 이것도 뭐 그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지우스드라는 큰 신들의 축복을 받아 신처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딜문 땅에 가서 영원히 살았다. 결국 이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홍수라는 신들의 큰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홍수가 다 홍수의 원인이 보니까 다 신들의 그러한 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인간을 진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홍수가 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신들의 조화구나. 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백두산의 홍수 신화가 아까 인도의 남매 결혼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백두산 홍수 신화 가운데
목도령과 관련된 신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인도의 신화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백두산에 10달 동안 비가 왔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유복자만이 살아남았다. 식량도 땔감도 떨어졌다. 그럴 때 여호와씨에게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씨의 증손녀가 바위돌을 기워서 한 곳으로만 물이 빠지게 했다. 홍수가 가라앉았다. 천지에 16 봉우리가 되었다. 백두산의 유복자 혼자 남은 것이 안쓰러우니까 남자의 하나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씨가 증손녀를 사람으로 바꿔서 유복자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백두산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두산 그 홍수 신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천신과 인간의 결합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른 목도령의 이야기는 그 남매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도네시아의 마린 쿠당의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던 아들이 늘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상선이 해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해적들을 물리쳐줘요. 그리고 났더니 그 상선이 마린 쿠당에게 우리와 같이 여행을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마린 쿠당이 크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주가 됐거나 아니면 실질적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누추한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어머니가 아주 애타게 부릅니다. 마린 쿠당아,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3번을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와 많은 선원들과 물건들을 가지고 배를 떠나갑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너는 돌이 되고. 그랬더니 정말로 배가 떠나가고 나서 큰 풍랑이 일고 난파가 되고 이러면서 마린 쿠당은 배에서 떨어지고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돌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창조 교육의 주력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